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퇴근길, 늘 지나치는 익숙한 동네 골목길을 걷습니다. 낮의 열기가 가시고 선선한 바람이 뺨을 스치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보도블록 위로 규칙적인 발소리가 울립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어제와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안정적인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 속에서 무언가 미세한 균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늘 환하게 불을 켜고 있던 사거리의 작은 과일 가게가 어둡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는 이들을 향해 달콤한 과일 향을 풍기던 곳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유리문 안쪽은 텅 비어 있고 바깥에는 손으로 쓴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짧은 문장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고개를 돌리면 바로 옆 젊은 부부가 운영하던 작은 카페 역시 불이 꺼져 있습니다. 창가에 놓여 있던 아기자기한 화분들도 손님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테이블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차가운 흰색 시트지가 유리창을 가리고 있고 그 위로 임대문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길 건너편 세탁소도 그 옆에 작은 분식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열려 있었던 가게들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아직 들지 않습니다. 그저 익숙했던 풍경의 일부가 뜯겨나간 듯한 작은 허전함이 느껴질 뿐입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텅 빈 가게를 들여다보다가 이내 다시 자신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을 습관처럼 떠올릴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 동네의 쓸쓸한 저녁 풍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부터 아주 조용하고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망이었고 한 가족의 생계였으며 동네의 온기를 만들었던 작은 가게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따뜻한 이야기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 가장 차가운 숫자들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 위기를 말하는 신호가 아니에요. 이미 한참 전부터 시작된 흐름이 이제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자영업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마지막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의 동의어였을 겁니다. 조직을 떠나 자신만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일구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새벽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정성껏 물건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실함의 상징이었죠.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는 믿음, 그리고 내 가게를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과의 따뜻한 관계. 이것이 우리가 막연하게 믿어왔던 자영업의 성공 서사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익숙한 믿음의 공식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다고 말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어왔던 성공의 사다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더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 변화는 이미 가장 명확한 언어인 숫자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국세청 사업자 통계 기준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통계청 지표입니다. 2025년 들어 전체 자영업자 수가 550만 명대까지 추락하며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도 자영업자 수는 통계상 최저권에 근접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그야말로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꿈과 희망, 그리고 한 가족의 생계가 담겨 있던 작은 가게들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가 가장 힘들었다고 기억하는 팬데믹 시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모두가 이제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기에 오히려 더 많은 가게가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 현실은 가장 차가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음식점들의 상황은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보면 더욱 적나라합니다. 지난 한 해 17만 6천여 곳이 희망을 품고 문을 열었지만 같은 기간 무려 16만 7천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누군가 가게를 차리는 그 순간 바로 옆에서는 비슷한 꿈을 꾸던 가게가 소리 없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더 이상 성장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선 남을 밀어내야만 하는 잔혹한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자영업의 질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자영업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직원을 두고 함께 가게를 키워나가는 든든한 사장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이 모습이 점점 더 보기 힘든 풍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1년 사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4만 1,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직원을 두지 못하고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은 9만 4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증감을 넘어 자영업 생태계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을 떠나보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가게를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성장의 꿈을 꾸기보다는 하루하루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자영업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던 독립과 성장의 꿈은 이제 생존과 고립이라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자영업 성공 신화의 배경은 이미 이렇게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더 차가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득의 감소입니다. 가게 문을 닫는 것은 마지막 선택이고 그 전까지는 소득이 줄어드는 과정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더 무서운 건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가 보여주는 소득 지표입니다.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잠깐 스쳐가는 불황이 아닙니다. 자영업 시장 전체가 구조적인 하락의 늪에 빠져들었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입니다. 같은 기간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점은 이 흐름이 더욱 구조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 전체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 바로 자영업이라는 공간이 집중적으로 압박받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맞물리지 않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매출이라는 동력이 약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원가와 이자, 임대료라는 고정 비용의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를 보면 상황은 더 비참합니다. 소상공인 연평균 영업이익이 고작 1년 사이에 500만 원 가까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매달 4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내 주머니에서 도둑맞은 것과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익 감소가 아닙니다. 사장님들의 생존 자금이 공중분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지만 한계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이 돈은 가게의 존폐를 결정하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삶이 팍팍해진다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재투자나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용이 올랐으니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자영업자들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힙니다. 소비자들의 지갑 역시 얇아졌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가격을 올리는 순간 손님들의 발길은 더 저렴한 곳 혹은 대안을 찾아 곧바로 끊어집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었고 이는 곧 오프라인 가게들의 가격 결정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영 능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르기만 하는 비용과 더는 올릴 수 없는 가격 사이의 함정에 갇힌 것입니다. 자영업이라는 생태계 자체가 외부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기는 어려워진 반면 생존을 위해 소모해야 하는 에너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부는 서서히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보상받는다는 오래된 믿음은 이제 매일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생존의 질문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가장 먼저 자신의 몫을 줄이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포기나 절망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게를 그리고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어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외식을 취소하고 늦은 밤 택시 대신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는 일상의 작은 변화들입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것은 내 사업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두 번째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빚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서류에 서명을 하는 그 순간, 자영업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봅니다. 이 자금은 무너지는 것을 막아줄 방파제이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판처럼 보입니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선택은 미래의 수익을 현재로 가져와 위기를 넘기려는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위기는 잠시 보이지 않게 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당장의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를 해결해 줍니다. 잠시 숨을 돌릴 여유가 생기고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는 신호, 당신은 아직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외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흐름은 시스템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개인의 희망이지만 수십만 명의 희망이 모여 만들어낸 숫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은행 통계는 이 비극의 크기를 숫자로 증명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총액이 불과 4년 만에 60% 이상 폭증해 1,1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투자가 아닙니다. 버티고 버티다 못해 선택한 수많은 사장님의 절박한 목숨값이 빚더미로 쌓여버린 결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이라고 믿었던 선택들이 모여 거대한 시스템의 위험 신호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근길에 혹은 퇴근길에 사람들은 문 닫은 옆 가게를 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위기감을 느끼기보다는 우리는 저 가게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메뉴가 더 낫고 우리의 서비스가 더 좋으며 우리에게는 더 많은 단골 손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옆 가게의 실패는 나의 실패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존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비교 사례가 됩니다. 경쟁자가 사라졌으니 이제 그 손님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가장 무섭고 위험한 신호는 주변의 실패를 보며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버텨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만 내일 아침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해 더 큰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보지 않으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선택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이제는 자신의 몫을 줄이는 것을 넘어 함께 일하던 직원을 내보내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를 아끼는 대신 사장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을 놓치고 휴일을 반납하며 잠을 줄이는 것으로 버텨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성장을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현상 유지를 위한 혹은 추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사투에 가깝습니다. 결국 마지막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고 가지고 있던 보험을 해지합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지에게 손을 벌리기도 합니다. 모든 선택의 목적은 단 하나, 폐업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단 하루라도 더 미루기 위함입니다.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자 사회적인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경험이며 무엇보다 남은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현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그 순간을 피하려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텅 빈 가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풍경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처럼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친 수많은 고민과 선택, 그리고 미루기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비용을 아끼고 빚을 내서 버티고 주변의 실패를 애써 외면하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의 시간이 그 안에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의 흐름이 끝나는 마지막 지점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텅 빈 가게를 보게 됩니다. 점심시간에 도심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찹니다. 유니폼을 입은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채우고 식당 안에서는 분주한 대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카페 창가에는 갓 나온 커피 향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잠시나마 힘든 업무를 잊고 동료들과 웃음을 나눕니다. 모든 것이 어제와 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메뉴판을 조금 더 오래 들여다보고 망설임 끝에 오늘의 할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열어 새로 나온 할인 쿠폰을 확인합니다. 더 저렴한 커피,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가게를 찾아 몇 걸음 더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명한 소비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위기의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야 한쪽에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텅 빈 가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임대문이라는 현수막이 붙은 회색빛 유리창은 이제 도시의 익숙한 배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곳에 오래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곧 새로운 가게가 들어올 것이라고 혹은 원래 장사가 잘 안 되던 곳이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통계 속의 폐업률과 대출 연체율은 아직 나와는 상관없는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 약속을 잡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대출 상담을 받으며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텅 빈 가게 옆에서는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잠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곳을 쳐다봅니다.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하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숫자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희망과 누군가의 좌절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그 거대한 흐름이 우리 모두의 발밑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 공포에만 떨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것은 자본주의가 가진 잔혹하지만 필연적인 구조조정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부는 모두가 환호하는 호황기가 아니라 모두가 비관에 빠져 시장을 떠나는 불황의 끝자락에서 이동했습니다. 지금 텅 빈 거리와 늘어나는 폐업은 역설적으로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버텨내고 살아남는 자가 모든 파일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돈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그 흐름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에게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패배감 젖은 후퇴가 아닙니다. 달라진 시장에 맞춰 내 무기를 다시 갈고 닦는 치열한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보란듯이 성장하는 가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고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첫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내실을 다지는 것. 둘째, 위기라는 포장지 속에 감추어진 새로운 기회의 빈틈을 찾아내는 집요함입니다. 겨울바람이 매섭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혹독한 시련을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나와 내 사업을 더 단단하게 진화시키는 혁신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치열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사장님의 건승을 빕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에서는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피부로 느껴지는 현장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